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보어더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이제 한국 들어갑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오전 근무 또 마치고 이렇게 잠깐 나왔습니다.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어제 오랜만에 좀 한동안 연락 뜸했던 지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보니까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여쭤보려다가 선사 관련해서 많은 분이 도움을 여쭤보려다가 전화 드렸는데 몰랐어요. 그냥 이야기저야기 하다가 본인이 이직하셨다고. 그래서 그분 사적인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정확히 뭐 어디 이직하시고 그런 거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2달도 안 되신 것 같아요. 1달. 그래서 아시는 분, 저도 아는 분인데 그분 또 회사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포딩이 이직률이 되게 심하잖아요. 저희가 화주들도 알 정도예요. 화주들도 저 아는 분, 그분들도 왜 이렇게 포딩,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업무 보시는 분들이 이제 화주 만나러 갈 일은 거의 없으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냐고 그렇게 여쭤보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포딩이 왜 우리 업계가 이렇게 이직이 심하고 변동이 심한지 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계속 마지막 하는데 마지막 영상이 처가댁에선 될 것 같고요. 올 때보다 이게 무슨 꽃이죠? 꽃이 많이 폈네요. 노란색이 아주 부드러웠는데 너무 이쁩니다. 벌이 많아서 가까이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많이 폈어요, 꽃이.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 제 생각엔, 제 개인적인 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급여가 짜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있던 얘기인데 코로나 때 이후로 조금 급여들이 많이 올랐다고는 해요. 저희 바닥이, 저희 업계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뭔가 만족이 안 되니까 이직을 하는 거고, 가장 큰 게 급여나 처우나 그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이유는 뭐 당연하죠. 포딩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소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사장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줄 만한 게 없어요, 급여 외에는. 근데 그 급여마저도 뭐 본인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개인적인 만족감이지만, 그러니까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특히 영업하는 분들은 그런 거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처음에 입사할 때 회사에 말했던 실적이랑 실제로 회사 진짜 입사해서 이관을 하던 뭐 거기서 개발해서 영업을 하던 그 실적이랑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저는 봤는데, 그러니까 영업사원들 얘기는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 5만 불 한다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10,000불, 20,000불밖에 못해요. 그럼 당연히 사장 입장에서는 뭐야, 거짓말 한 거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심지어 저는 예전 직장 사장님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니 왜 거짓말을 하냐고, 자기가 10,000불 하면 10,000불, 20,000불 하면 20,000불 한다고 얘기하고 들어오면 되지, 그걸 왜 거짓말 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게 만드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쪽 영업사원들 입장을 들어보면은, 아니 그럼 자기가 10,000불, 20,000불 한다고 얘기하면 연봉을 그만큼 주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잘못한 거죠? 제가 볼 땐 영업사원이 일단 거짓말을 했으니까 잘못한 게 맞아요. 그냥 본인 실적을 그만큼 안 하는데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디 직장 취업할 때 옛날에 처음에 취업 시작할 때 이력서 쓰고 막 열심히 꾸미잖아요. 물론 대학교를 어디를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여기를 안 나왔다고 거짓말해서 기재하는 건 허위 기재로 나중에 입사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거 있잖아요. 자기는 뭐 엑셀을 되게 잘한다, 뭐 근데 실제로 엑셀을 되게 잘한다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드러나거나 대학교가 자기가 A 대학 나왔는데 B 대학 나왔다고 하는 건 명확한 거짓말인데,
잘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애매해요. 그냥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력서에 많이 꾸며 쓴다기보다는 그럴싸하게 잘 쓰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이제 포딩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실적을 만불 2만불 하는데 3만불 4만불 한다고 거짓말 하면, 얘기를 하면 그건 거짓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볼 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영업사원들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연봉을 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업사원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자기가 실제로 만불 2만불 하는데 3, 4만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내가 여기 들어와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마치 이력서에 자기 자신이 엑셀을 그냥 조금 할 줄 아는데 잘한다고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 바닥에. 아니 만불 2만불 하다가 들어와서 3, 4만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 새끼 왜 만불 2만불 하는 놈이 왜 3, 4만불 한다고 거짓말해서 들어와서 걸리게 해서 만드냐, 그렇게 하면서 실망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영업사원들 잘못이 맞아요.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가 지금 액티비티로 3, 4만불 정말 하고 있으면 그만큼 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연봉 더 높여서 올라가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뻥튀기를 하는 거죠, 실적을. 바로 탄론할 거를.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거짓말하냐, 이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많이 봤어요. 이관이 안 된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러다가 계속 이관이 안 돼요. 왜?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 그 실적이 자기 업체도 없고. 그렇게 끌다가 결국은 회사에서는 계속 푸시할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와, 물량 있다는데? 푸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갈등이 생기죠, 당연히. 그러다 영업사원 씨발씨발 거리고. 왜? 실적 쫄라댄다고. 자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는 기준도 되게 없어요. 우리 바닥에 아시겠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5만불 한다는 놈이 6개월 됐는데도 이관이 안 되면 당연히 똥줄 탈만 하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예. 6개월 지났는데 이관이 안 되면 지 거 아닌 거죠, 사장 입장에서. 근데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이관 할 수 있다,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서로 이게 입장차가 있는 거죠. 기준이 다르니까. 제대로 된 지표가 없잖아요. 서로 말만 믿고 어떻게 보면 이직하고 데리고 온 거니까.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를 되게 철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돌려서 얘 어떠냐, 얘 실적 진짜 하냐, 막 지인의 지인 동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A란 영업사원이 A란 회사에서 C란 회사로 이직을 하는데, C란 회사 사장이 얘를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싶어요. 정말 5만불 하는지. 그러면 A란 회사에 정말 C에서 아는 어떤 업무 직원이나 거기 내부 직원이 있어. 그러면 얘 실적 체크해줘. 그러면 거의 정확하겠죠, 100%. 왜냐면 거기 같이 다니는 애가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체크가 정확히 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많이. 회사가 정말 크지 않은 이상은, 우연찮게 거기 지인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처음부터 정보를 제대로 전달 안 하고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량 말한 대로 안 나오니까 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물어보고. 그러다 안 되면 포기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허니문 기간이 지나죠. 허니문은 뭔지 아실 거예요.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분위기 좋은 그 시간이죠, 회사랑.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사장도 포기하고 이제 쫙요. 그리고 하나씩 잘라내죠. 버카 100 쓰던 거 50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계속 리포트 보고하게 한다거나, 미스웨이 자주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짜요, 직원을. 그럼 얘는 영업사원, 얘가 아니라 영업사원은 짜증나죠. 에이 씨발 여기 안 다녀, 다시 알아보죠, 딴 회사.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영업사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많아요, 이 바닥에.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더러운 꼴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나이 먹은 거에 비해서 살면서. 예.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또 옮겨야죠. 또 알아봐요. 제가 어떤 가까운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차 마시면서, 실적 정말 되고 영업 잘하는 애들은
잡코리아나 뭐 어디야, 사람이 알아보지도 않는다고. 주변에서 데려가려고 다 소문나고 아름아름 서로 소개로 다니지. 정말 실적 좋고 영업 잘하는 애들은 그런 구인공고 사이트 이용 안 한다고. 근데 정말 일리 있는 말이에요. 내가 실적 있고 잘하면 그냥 내가 거기 대우 좋고 괜찮은 회사 가서 아름아,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지인들이 가만 안 놔두죠. 소개해가지고 갈 때 많아요. 경력이 좋다거나 뭐 영업 실적이 진짜 되면. 근데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인 그런 대로 두드리는 거죠. 왜? 거기는 본인 정보가 100% 정말 무슨 뭐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나요? 정말 사실대로 오픈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력을 포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사이트가 그런 거를 조장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면.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사장님들은 아예 영업사원 안 뽑거나 자기가 정말 아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 뽑아도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전. 그리고 꼭 실적뿐만이 아니라 스타일도 안 맞을 때도 있고, 사장이 추구하는 방향이랑 영업사원이 추구하는 방향이 안 맞을 때도 있는 거고, 서로 성격이 안 맞아. 특히 조그만 데는 그런 거 더 심하고요.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성향이 안 맞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왜? 회사가 작으니까. 영업사원 한두 명 놓고. 그러니까 결론은 마음 편하려고 영업사원 안 뽑는 데도 많고, 아니면 그냥 아예 프리랜서 뽑거나.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요, 프리랜서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근데 이제 회사를 좀 키우려면 결국은 영업사원을 또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화물들도 좀 생기고, 새로운 비즈니스 생기고, 놓고 가는 것도 있고, 자의반 타의반, 아니면 뭐 영업사원 돌다 보면 뭐 여기도 알게 되고 저기도 알게 되고, 그런 경우 뭔가 사람이 오가야지만 저희는 비즈니스가 생기고 마진이 창출되는 업이라서 또 뽑으시는 분들은 계속 뽑아요. 그거에 또 내성이 생기는 분들은 신경 안 쓰고 뽑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건 딴 얘기고, 이런 경우라서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느끼실 텐데, 이거는 코딩 업계뿐만 아니라 인간이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직장 내의 갈등인 거죠. 사람 사이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인간들이 이윤 창출이란 그 정말 원초적인 목적에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나 괴롭히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막말로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싫어서, 내가 싫어서, 둘 다 싫어서 관둬야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은 더 심하죠. 요즘은 점점 더 그런 감정이나 그런 사람이 하는 일에 민감해진 시대잖아요. 뭐 인권이라는 이유로, 직원 권리라는 이유로 많이, 이건 뭐 제가 욕하고 좋다 나쁘다 얘기 아니라 그런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하죠.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일 안 해도 뭐 놀고 먹는 표현이 그렇지만, 일을 우리 윗세대야 뭐 목숨 걸고 해야 되고, 당연히 가정 위해서 뭐 그렇지만,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영업직도 실적이 없으면요, 뭐 몇 달 쉬어도 되죠. 화재 응대하는 게 없으니까. 중간에 붕 뜨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실적이 생기면. 왜냐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화재도 응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중간에 직장을 쉬고 자기가 차리지 않는 이상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영업사원. 근데 업무 쪽은 며칠은 아니지만 몇 개월 쉬고 여행 갔다 올 수 있죠. 자기가 영업한 게 아니니까 그냥 업무만 하면 되니까.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많이 쉬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딴 데 취업하고, 뭐 1년 다니다 퇴직금 해가지고 또 혼자 사시는 분, 그거를 막 욕하는 사장님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엔 그 사장님이 잘못한 게,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욕을 할 필요도 없고 욕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1년 일하고 퇴직금이랑 월급 받은 걸로 어디 여행 다녀오고, 또 재충전 하고 와서 또 일하겠다는데, 뭐 저 독일 있을 때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독일 포워딩에서. 그걸 뭐 욕할 이유는 없죠. 그 사람들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인생 스타일이 그런 건데 뭐 그거를 나쁘고 좋고 따질 이유가 없죠. 그런 친구들도 많아서 이직률이 높아요. 예, 제 생각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거는 서글픈 얘기인데, 아직도 포딩 업계에서는 그만큼 좋은 직장이 없다는 얘기에 반증일 수도 있어요. 뭐 좋은 직장이나 급여가 좋거나 뭐 처우가 좋은데도 당연히 이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더 좋은 데에 간다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뭐 직장 옮겨야 된다거나 아니면 관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포딩은 그만큼 이직률이 높다는 거는 정말 무슨 대기업 계열사나 우리가 뭐 현대, 기아, 삼성 뭐 이런데 다 자체 핸들러들이 있잖아요. 포딩 회사들이 자체 포딩 회사들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데는 대기업 수준으로 연봉을 예전부터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 화주사 그쪽.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쪽 LG 쪽 계열에 거기서도 있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아는 LX죠. 지금 바뀌었죠. 거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 이제 본사에서 왔는데, 뭐 자기가 자기네들은 뭐 LG 수준으로 연봉을 받는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어차피 코딩 주제에 뭐 저런 얘기까지 하고 있나, 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대단한 거, 그러면 LG 가면 되지 뭐 왜 여기 와 있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데 특수한데 대기업 계열사나 정말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연봉을 많이 주는데 빼고는 글쎄 99%가 다 영세하거나 급여가 당연히 중견 기업 수준에는 안 되죠.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급여가 처우나 그런 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좋은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이직이 많은 거죠. 그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포딩 중에 유난히 급여가 짠 데가 있어요.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이미 워낙 짜니까. 실제로도 짜고. 그래서 그런 데 보면 막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들도 업무 보시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그런 데서 한두 달 다니다 관두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못 다닌다고. 그러니까 6시 넘어서 근무하는데도 오버타임도 안 주고 뭐도 안 챙겨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관뒀다고. 그러니까 뭐 오버타임의 기준이라던가 오버타임을 어떻게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왕설래가 있죠. 그건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뭐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아예 안 준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거긴 못 다니죠. 일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데는 사장님들이 덤덤해요. 왜? 그 양반들은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 양반들은 또 관두면 또 뽑으면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걸 뭐 그 양반들 욕하고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기 대표들은 그냥 그거에 내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지? 얘를 한 명 더 주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니 집에 와서 일하는 머슴인데 그 목만 주면 되지, 어느 정도 기준점만 주면 되지, 최저임금만 주면 되지, 더 주면은 딴 머슴들도 버릇이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좋고 나쁘고 욕을 하고 떠나서, 제가 좀 놀라웠던 건 그런 사장님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 기준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 거에 되게 놀랐어요. 그냥 보통은 그런 회사에 저도 있어 봤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우르르 관둔 적도 있었거든요. 회사가 무너질 정도로. 실제로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올린단 말이에요, 급여를 사장들이. 근데 그 양반은 안 올렸어요. 왜? 자기 그 기준이 깨질까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정말 5, 60명까지 컸다가 매출도 150억 막 200억 좀 안 되게 했을, 100억 했었나? 정확히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꽤 했어요. 직원들도 많아졌고 지방에 사무소도 있었고. 근데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서울에 10명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되게 작아졌어요. 심지어는 회사가 망했다고 다른 회사에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회사 사장님이 거기 망하지 않았냐고 여쭤보실 정도로 진짜 완전히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장 뭐 뇌출혈로 쓰러지고 막 그렇게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놀랐어요. 그분의. 지금도 거긴 짜거든요.
거기 욕하면서 나온 사람들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 다녔었죠. 한두 달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데가 의외로 꽤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포워딩 업계에서 이직률을 높이는 이유도 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거기 있는 사장들 그 양반들이 나쁘다 그런 걸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경험했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 안 그런 사장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섭섭지 않게 나름대로 업계 기준에 맞춰서 짜지 않게 보상을 해주는데도 이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렇게 짜게 주는 사장들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결국은 인간의 본원적인 그 욕구?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삼성 비메모리 쪽은 다 관둬야 된다, 뭐 사업 접어야 된다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왜? 메모리 쪽만 저렇게 성과급을 뭐 주식으로 뭐 5, 6억씩 주니까 역차별이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런 거죠. 결국은 인간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힘든 거죠. 그만큼 이기적인 거죠. 인간의 근본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그렇게 파워파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누구 편을 들고가 아니라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다 그 사람들 얘기 다 맞아요. 노조 얘기도 맞고 정부 얘기도 맞고 삼성 얘기도 다 맞아요. 틀린 얘기 없어요. 서로 다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논리가 다르고 정답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나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워낙 큰 회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죠. 세계적으로도 뭐 지금 미국 주식 시가총액으로도 지금 10인가 9인가 11인가 그렇지 않나요? 예, 거의 그럴걸요? 아시아에선 TSMC 다음일 거예요. 순위가 높은 걸로 삼성이랑 SK가.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고,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 워낙 사회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뭐 AI네 뭐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앙겔라 메켈 독일 총리가 아줌마인데 그 사람 12년인가 14년을 독일 지배했단 말이에요. 해먹었단 말이에요. 최대우 다수당 총리로서. 그 아줌마 있을 때 독일 너무 좋았 칭송받았어요. 성군으로. 근데 지금 퇴임한 지 지금 완전히 욕먹고 있잖아요. 왜? 그때 한 정책들이 지금 다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웃긴 게 그때는 너무 잘한다고 그랬어요. 핵발전소 짓지 말자, 내연기관 그대로 유지하자, 경쟁력 유지해야 된다. 미국이 자동차 산업 건들려나니까, 왜냐면 독일이 내연기관이 세계 최고잖아요, 일본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간 거죠. 전기차로 투입이 안 되고 변동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독일이 어렵거든요. 늦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때 놀스트롬이라고 이제 가스관 러시아에서 직접 수입하는 거 연결해 가지고 그때도 했는데 싸게 잘 썼죠, 러시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막혔잖아요. 가스값 엄청 오르고. 그러니까 공급이 끊기니까 엄청 욕먹잖아요, 그때 한 걸로. 10년 15년 만에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고, 세상 판도나 상황에 따라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좋다고 의도했것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하고자 해가지고 노력하고 의지대로 물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성공할 수 있지만 또 대부분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 변하는 방향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예측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업계 포딩에서 이직률이 높은 거는 단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정말 세밀하고 작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직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실적 갖고 뻥튀기 해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예측치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딴 업계들도 보면 이직 많이들 하더라고요. 뭐 제가 아는 친구들이 뭐 금융 쪽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연봉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죠. 근데 똑같아요. 한 40살 넘어서 과장, 차장, 부장쯤 되면은 이제 갈 데도 많이 없어져요. 그건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걔들도 힘든데도 다니는 애들도 너무 많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거기 아니면 딴 데 갈 데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딴 데 잘못 옮겼다가 또 더 이상하고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못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0.001%만 그런 회사고 나머지 99.9%는 다 평범한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회사 다니면서 삼성, SK 뭐 어디 많이 준다 불평할 수 있죠.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근데 불평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아무도 몰랐죠. 삼성전자 주식 뭐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4, 5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라. 물론 예측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예측하는 거죠.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AI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격변이 일어나서 AI가 다 추론하고 다 영업도 다 해줘가지고 영업사원들이랑 업무사원들 다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그게 불과 5년 후 1, 2년 후에 그렇게 막 변할 수도 있고, 그거는 코로나 와가지고 운임이 이렇게 미친듯이 오를지 아무도 예상 못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직을 하든 뭐 딴 회사 가서 이간해서 영업을 하든 뭘 하든 한 치 앞을 예측이 안 되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사람들이 뭐 예측하는 AI 대격변이 어쩌나 하더라도 물론 알고는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냥 하루하루 겸손하게 우리는 영업을 하는 게 그나마 미래의 어떤 안 좋은 일이나 미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니면서 또 영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지인분들 중에. 근데 그걸 예측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렇죠.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란 전쟁도 좀 끝나가서 유가도 안정이 되고, 뭐 주식,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은 안 하고 미국 주식만 조금 하는데, 미국은 뭐 지금 계속 주식시장이 화랑이더라고요. 예, 뭐 물론 한국처럼 이렇게 한국은 완전 도박장인데 미국은 도박장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만 하는데 계속 좋더라고요. 뭐 연일 최고가를 S&P 기록하고 뭐 그런 뉴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짐 싸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도움 안 되니까 무거운 것만 옆에 옮겨주고 이제 나왔거든요. 괜히 거치작거리니까. 오전 근무도 끝났고. 근데 또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엔 3주 있었는데 요번엔 4주라서 되게 길게 느껴져요. 또 갈 때 되니까 장모님도 서운해 하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또 내년엔 그냥 4주 있을까 또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이럴 때 좀 독하게 먹고 3주만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또 생각이 바뀌고. 글쎄 뭐 저는 그래요. 이직을 할 때 영업사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직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꼰대들이. 이 바닥 좁으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서로 잘하고 나가야 된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해요, 그 얘기는. 이 바닥이 좁은 건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느 바닥이나 다 좁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좁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반은 틀린 얘기고, 만날 수 있으니까 뭐 서로 잘하고 가야 된다,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안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뭘 만나요, 어색하게. 옛날 사장이나 직원을 안 만나는 경우 거의 없죠. 이렇게 건너서 뭐 들을 수는 있겠죠, 소식이나 그런 걸. 근데 관심도 없어지고요, 나중에. 근데 그런 거보다도 나갈 때 서로 좋게 막 웃으면서 너무 좋게 나갈 수는 없어요. 어디나 서운한 게 있고, 심지어는 뭐 송사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미수 문제 때문에. 미수 잘 해결하고 뭐 그 회사에 뭐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당연히 소송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저야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뭐 잘하고 나가야 되고, 서로 뭐 피해 없이 잘 정리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미수 정리 잘 해줘야 되고, 이관할 거 이관하고, 심지어는 뭐 그거 나갈 때 펜이랑 종이 던져주고, 네가 가져나갈 거랑 여기 놔두고 갈 거 써서 정리하고 우리 서로 합의하자, 합의서 쓰고 사인하라는 사장들도 있어요. 엑셀로 뭐 제 전 직장은 엑셀로
그런 거 이제 밑에 그런 회사들은 사장 밑에 두고 잘 보이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야 너 나갈 때 이거 다 인수인계 확실히 해서 어디 연락하고 다 그런 것까지 쓰라는 데인데 저는 그런 안 쓰고 나왔거든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나올 때 서로 이렇게 100% 좋게 웃으면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2, 3만 불 하는데 저 4, 5만 불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건 정말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연봉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4, 5만 불 얘기하고 가서 하면 되겠지, 그런 것도 되게 아니라는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불하면 만불하고, 예를 들어 한 8, 900만 원 하는데 만불합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내가 들어가서 한 100만 원을 채우면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하는 실적의 한 120% 정도? 대출 얘기하나? 은행에서 보통 그렇게 뭐냐 채권을 잡는데 한 120% 정도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괜찮다고 봐요. 1000만 원 하는데 1200 한다고. 근데 만불, 2만불 하는데 3, 4만불 한다고 그러는 건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거는 거기 사장이 나한테 못하는 것, 그 회사 나와서 욕하지는 못해요. 자기도 잘못한 거 있는데 그 회사를 왜 욕해요? 자기가 깔끔하게 다 해놓고 했을 때 그 회사가 나 못해줬으니까 이렇게 나왔다 해서 주변 사람들 술 마실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실적 갖고 처음부터 아예 거짓말 사기를 친 건데 그 회사 사장한테.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업무는 되게 애매해요. 업무는 면접 봐가지고 인상 좋고 일 잘할 것 같이 뽑으면은 뭐 물론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는 정말 복불복입니다. 흙 속의 진주예요. 정말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한두 달 만에 확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몰라요 업무는. 그래서 업무는 블라인드 면접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복권처럼. 그러면 나중에 억울하지도 않지. 사장들이 저 일 잘하고 정말 선하게 생겨서 뽑아왔는데 성질 더럽다고 일도 못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사장님들이 한 얘기. 근데 업무는 애매해요. 일 잘한다. 아니 무슨, 저는 지금까지도 요즘 그런 데는 모르는, 업무 뽑을 때 저 업무로도 들어간 적 있으니까, 전 업무 출신이니까 무슨 업무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 무슨 뭐 애매하잖아요. 한 달 일하는 거 보고 채용할게, 그런 데 없잖아요. 지금도 없을걸요. 그런데 대충 얘기해보고 경력이랑 경력서 보고 레퍼런스 책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업무는 너무 애매해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업사원은 뻔하잖아요. 숫자 실적이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운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실적 갖고 이렇게 뻥튀기는 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지금 영상이 뭐 20개가 넘는데 이렇게 단조로운 풍경에서 이렇게 뭐 방에서 마스크 뒤집어 쓰고 하는 것보단 낫나요? 예, 꽃이라도 보이니까. 단조로운 풍경 속에서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게 마지막 영상이라고 벌써 몇 번을 이렇게 실적 거짓말까지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마지막 영상이길 바랍니다. 예,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